분성자의 평균 낸 게 1일 테니까 그렇겠지 않나? 네. 아무튼 화학식량하고 몰. 화학식량은 이제 화학식의 량이에요. 근데 화학식의 량인데 화학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분자식, 뭐 실험식, 구조식, 시성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하여튼 원소 기호를 이용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고, 화학식의 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의 합이 되는 거고, 뭐 분자식 같은 경우에 이제 분자식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 되는 거죠. 화학식량은 이제 화학식의 량이고, 일단 원자, 분자, 이온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원자는 이제 기본적인 입자, 기본 입자. 옛날에는 사실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 입자가 쿼크나 더 소립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용어를 바꾼 것 같아. 근데 기본 입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입자, 조금 차이는 있죠. 하여튼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쿼크와 렙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자라고 지금 표현한 거지. 그리고 이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분자는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여 만들어지며,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사실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뭐 NaCl 이러면은 이제 한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대1의 비율로 엄청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여야 하고,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뭐 가장 작은 단위, 뭐 그런 게 분자의 정의이고, 분자는 원자 수에 따라 2원자 분자, 뭐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고, 단원자 분자도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18조 원소는 예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1원자 분자이다. 그러니까 결합은 안 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분자라고 합니다. 1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라고 이름을 그냥 산소라고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O2를 의미합니다. O2. 산소 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산소라고 부르는 건 O2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가 O2 형태로 존재를 하니까, 산소 원자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산소 원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산소 원자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산소는 이러면 O2야. 자, 물은 H2O고,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죠. NH3.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얘는 2원자 분자, 얘는 3원자 분자, 뭐 얘는 4원자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인데, 전자를 잃으면은 양전하를 띠니까 양이온이고요. 전자를 얻으면은 인전하를 띠니까 음이온이고. 그런 거고. 원자량.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일단 원자량은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대적인 질량이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10이라고 정한 것은 그러니까 비율이다라는 거죠. 비율. 10이 g이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원자량이 12다. 그러면은 뭐 수소보다는 12배 무겁다. 뭐 요런 질량이 12배 더 나간다. 뭐 요런 의미죠. 상대적인 질량이며 g과 kg과 같은 단위로 붙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소를 기준으로 한 적이 있어요. 수소를 원자량 기준 1로 하거나 아니면 산소를 16으로 하거나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탄소 중에 질량수가 12인 탄소. 근데 왜 또 이렇게 특정해야 되냐면,
탄소긴 한데 질량수가 13인에도 있기 때문에 14인에도 조금 있고 요런 애 말고 12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원자량을 12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랑 비교해서 원자량을 정하죠. 그러다 보면 수소의 원자량이 정확히 1이 안 돼요. 정확하게 1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원자 핵 내에 핵 에너지로 질량이 변환돼서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제 1. 얼마 뭐 이렇게 나와. 근데 탄소 12는 그냥 12야. 그건 10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소수점으로 지금 붙습니다. 조금씩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탄소 12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매우 작아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질량 그대로 사용하는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특정 원자랑 비교해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원자량을 사용한다. 어떤 게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12개랑 비슷해요. 완전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여기 1이라고 써져 있네.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냥 1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계산할 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1로 하시면 되고요. 탄소 원자 4개는 이제 12짜리가 4개가 있는 거랑 산소 원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산소 원자는 3개가 있는 거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산소 원자는 16이 돼야겠죠. 16.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는 겁니다. 자,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여 기준을 삼는다. 화학 식량은 상대적인 질량이며 단위로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질량의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는 뭐지? 같은 질량의 여기 이제 원자량이 나왔기 때문에 질소 원자 개수가 뭐 X개가 있어요. 그게 14개만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원자량이고 산소 원자가 뭐 Y개만큼 있어요. 거기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당 16이잖아요. 근데 그게 같아야 돼. 질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개수비는 16대 14로 있어야죠. 16대 14로 있으니까 8대 7인가요? 8대 7로 있어야죠. 개수비는 8대 7. 같은 질량의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다면 개수비는 8대 7이 돼야 됩니다. 질소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소 하나당 원자량이 작으니까 8대 7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 일단은 이제 탄소 중에서도 12인해가 있고 13인해도 있다. 질량수의 차이가 있다. 12인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좀 무시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13. 얼마긴 한데 그냥 13으로 봤네. 그냥 13으로 그냥 보고 합시다 우리도. 근데 12인해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13인해도 한 1% 정도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뭐 그 시약병을 열고 흑연 시약병을 열고 그 흑연이 있는데 그 안에 탄소가 12짜리가 99% 모여 있으면 탄소 13도 있다라는 거죠. 1%만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는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양성자 개수가 6개씩 있어가지고 반응은 다 똑같이 합니다. 화학적인 반응. 그냥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뭐 질량수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뭐 화학적 반응은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원소 기호를 붙여야 돼요. 만약에 중성자 수에 의해서도 뭔가 화학적 반응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12는 C라고 하고 뭐 13은 C 뭐 C-1 뭐 이렇게 해야 돼. 예, 근데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학에서는. 그래서 내가 뭐 한 숟갈을 떠가지고 반응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실질적으로는 얘네 다 섞인 걸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뒤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1몰계의 탄소 원자를 떠야 된다. 그러면 12g만 뜨는 게 아니라 12.011g을 떠야지 1몰계의 탄소를 뜬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12.011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원자량을 의미하죠. 평균 원자량을. 뭐 고등 과정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뭐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내용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원자량을 왜 표시해 놓냐? 지구에 있는 탄소들이 골고루 잘 섞여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서 채취하건 이 비율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동네 가서 해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적어도 태양계 정도가 만들어질 때 원소들이 잘 섞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적어도 지구 내에서는 그렇게 다 된 거기 때문에 믿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고 쓰시면 되고요. 평균 원자량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 12.01 원자량이 12.011인 탄소 원자가 존재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원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원자량이 12.011이라는 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율표에는 다 평균 원자량이 써져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합이면 되는데요. 분자량은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 이제 16인 애가 2개 있으니까 32고, 물은 18이고, 16에다가 1짜리 2개니까 그 암모니아는 17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제에 써줘요. 뭐 질소는 14다, 산소는 16이다 이렇게 써주는데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분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분자의 정의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일단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이게 분자식이 아니에요. 1대1의 비율로 결합했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인 의미는 실험식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건 실험식. 실험식은 이제 비율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염화칼슘도 실험식에 해당하고, 아니면 이제 실험식이 이상하면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화학식량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화학식량. 철도 철 덩어리가 있지 철 원자 하나하나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쓰지만 이게 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구리 덩어리가 있지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분자가 아닌 거예요.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는데 분자는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얘네도 이제 덩어리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고, 여기 그림에서처럼 뭐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런 애들은 이제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 나옵니다.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분자가 아닌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을 합하여 구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얘는 플러스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도 좀 포함해가지고 뭘 고민을 해야 되냐? 전자는 너무 입자가 작아가지고요, 질량이 작아가지고 뭐 하나 붙고 안 붙고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냥 원자량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실질적으로 Na 플러스고 Cl 마이너스겠지만 괜찮아요. 그냥 23 쓰시면 됩니다. 23 더하기 Cl의 원자량이 35.5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평균 원자량이에요. 평균 원자량. 이 평균 원자량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왜 평균 원자량을 굳이 35.5로 하냐? 이건 티가 나요.
다른 거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2.011이면은 그냥 12로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염소는 특이하게 35인애가 대략 한 75% 정도 있고 37인애가 한 25% 정도 있어요. 이걸 평균을 내면 이제 35.5거든요. 근데 이거 0.5는 2.5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35.5로 쓰셔야 돼요. 35.5로 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NaCl의 화학 식량이 58.5가 되는 거고, 뭐 플루or이나 칼슘 78이네요. 요거는 이제 60이고, 요거는 이제 12고, 이렇게 화학 식량을 쓰면 됩니다. 자, 분자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져 있죠. 12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16이고, 얘는 이제 12 더하기 16 곱하기 2니까 44고, 얘는 2 더하기 2 곱하기 16이니까 32에다 34인가요? 34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화학 식량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요대로 그냥 12가 화학 식량이고, 요거는 칼슘이 지금 40이고요. 16도 하니까 56이 되겠네. 요거는 이제 100이에요, 100. 요런 것 정도는 외우시면 좋은데, 40에다가 C가 12고, 3 곱하기 16, 탄산칼슘은 100입니다. 100. 화학 식량이. 넘겨주시고요. 몰은 이제 입자들을 세는 단위예요. 입자들을 세는 단위.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입자 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이다. 뭐 너무 작으니까 뭐 1000개 이것도 모자라요. 뭐 한 10,000개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원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탄소 12를 12g을 떠 놓으면 그 안에 1몰개의 탄소 원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이거를 1몰이라고 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러는 겁니다. 1몰 있을 때 12g이에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봤잖아. 12는 탄소의 사실 원자량이죠, 원자량입니다. 근데 수소를 똑같이 1몰을 떠났다. 그러면 몇 g이냐면 1g이에요. 왜냐면 원자량이 1이잖아. 얘가 원자량이 1이잖아. 그 소리는 뭐냐면 질량이 각각 하나당 질량이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이다 이거고, 개수는 똑같은데 원자량이 1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질량도 1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1몰만큼 모이면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가져요. 엄청 중요한데. 자, 이거를 이제 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1몰은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를 갖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얘를. 이거는 실험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거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요. 뭐 결정의 결정 입자 구조와 뭐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X선 회전법 같은 걸로. 그러면은 이제 뭐 밀도 같은 거 이용하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몇 개가 들어있다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몰과 입자 수. 원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고 2몰이면은 2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쵸? 네.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1몰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2몰이면 이제 개수 2배 되는 거죠. 의미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몰을 이용해 가지고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으로 환산을 해요. 질량으로. 탄소 원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는 거고, 수소 원자 0.5몰은 그 반이죠. 이런 거 똑같은 내용이네. 네, 그런 거고,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양을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양과 개수를 알 수 있다. 당연하죠. 네.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이 있다. 그럼 탄소는 1몰 있고, 왜냐면 이제 이산화탄소 한 분자에는 탄소는 한 개씩, 원자 탄소 원자 한 개씩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산소는 2몰이 있다. 당연하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분자 1몰은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그래서 자, 물 분자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1몰이죠. 1몰. 이거를 몰을 구하라고 하면 1몰을 구하면 되는데, 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프로페인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몰수는 얘가 한 분자당 11개의 그 원자가 있는 거잖아. 그쵸? 탄소 3개, 수소 8개. 그래서 원자는 이제 11몰만큼이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영어로 쓰네요. 그냥 몰로 써도 되겠네. 염화나트륨 2몰에는 하나당 2개씩 있는 거기 때문에 4몰의 이온이 있는 거고, 그렇죠? 다음 입자수를 구하시오. 입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 원자 2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산화탄소 2.5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 한 분자당 산소가 2개씩 있기 때문에 5몰이긴 하죠. 근데 5몰이긴 해. 근데 입자 수로 쓰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이제 지수는 냅두시고 앞에만 계산은 그래도 예의상 해주셔야죠. 30.1이네. 30.1 맞나?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염화 칼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갔다 오세요. 아무튼 이온은 요 안에 이온은 3개씩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당 3개씩. 3몰이니까 3 곱하기 6.02 해야겠네요. 18.0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쓰면 되네요. 이 답은 이렇게 써있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요럴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 과학적인 표기 방법은 1.806 곱하기 10의 24승계로 쓰는 게 더 과학적인 표기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이 지수가 이제 뭐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틀린 거 아니다. 이렇게 써져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더 맞는 표기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 2몰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온수는. 중요한 건 이제 몰하고 질량하고 관계인데, 1몰의 질량은 화학 식량에 g만 붙이면 된다. 설명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1몰이라고 하는 걸 정할 때 탄소 12g,
그러니까 12g을 갖다가 1몰을 정했기 때문에 1g을 갖다 1몰을 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1몰이 있으면은 원자량의 그람수만 붙이면 질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암모니아 분자량이 17인데 암모니아 분자 1몰이 있으면 17g이 되는 거고, 탄산칼슘이 화학식량이 100인데요. 1몰이 있으면 100g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100g을 재야지 1몰이 되는 거죠. 17g이 있어야지 1몰이 되는 거고, 그렇죠? 12g이 있으면 1몰이 되는 거고. 자, 그 중요한 식이 하나 있는데, 원자량을 보통 이제 몰리큘러 웨이트라고 해서 뭐 M이라고 쓰거든, 뭐 M이라고 그게. 원자량이 몰수분의 질량이에요. 중요한데 이거. 원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1몰당 질량 나오잖아. 1몰당 질량. 1몰당 질량이 원자량 또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쓸 화학식량에 써야 되거든요. 전체를 통틀어서 화학식량. 요 관계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질량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량에다 몰수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2몰이 있다. 그러면 화학식량의 2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이. 근데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요 관계식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에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있죠. 질량이 똑같고 분자량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같이 1g일 때, 뭐 어떤 애는 이제 분자량이 10이고 어떤 애는 뭐 17이야. 그럼 몰수비는 분자량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아는데, 질량이 일정할 때 원래 화학식량이 크면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몰수가 작아지는 거죠. 요 관계식 중요하거든요. 분자량이랑 이제 질량이 일정할 때 분자량이랑 몰수는 반비례 관계다. 이게 중요한데. 일단 책에 나온 거, 분자량이 32인 산소 분자가 있다. 그 1몰이면 32g이고, 그 물은 18g이고요. 구리는 원자량이 64g이고, NaCl은 58.5다. 자, 산소 원자 1몰이 질량이 16g이다. 맞죠? 원자량 16에 써있지. 메테인은 2몰과 산소 1몰의 질량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테인의 그 분자량이 지금 12 더하기 4니까 16이죠. 16인데 2몰 있으면은 32g이겠네. 근데 얘도 이제 32g이네. 맞네. 1몰이니까. 이산화탄소 88g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는 이렇다. 88g이 2몰이야, 2몰. 왜냐면 얘가 44가 분자량이잖아요. 그러니까 44g 있으면 1몰이니까 88g 있으면 2몰이에요. 근데 2몰은 근데 내가 지금 쓴 거는 분자수죠, 분자수. 그래서 분자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여긴 또 원자수를 물어서 원자수. 근데 한 분자당 3원자잖아, 3원자. 여기에다가 3배를 해주셔야죠. 이게 틀렸네. 한 번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몰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탄소 원자 한 개, 딸랑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모였을 때 12g이니까 한 개는 6.02 곱하기 10에 23승분의 12g. 요게 한 개지, 요게 한 개.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모이면 12g이기 때문에 그럼 12g을 그 6.02 곱하기 10에 23승으로 나눠줘야지 한 개가 나오겠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예. 탄소 원자 한 개는 1.9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g. 이거 뭐 지수 법칙 아시죠? 그러니까 10의 23승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3으로 쓰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 1몰의 질량, 이건 12g이지. 이건 12g이고 거꾸로 계산한 거죠. 지금은 이제 한 개당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인데 1몰이라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배를 해주는 거죠. 자, 물질의 질량 구하기. 질량은 1몰의 질량이 이제 화학식 양이고 거기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지. 웨이트 질량은 화학식 양에다 몰수 곱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2몰의 질량이 얼마냐? 1몰당 18이기 때문에 2몰이면 36g 되잖아, 그렇죠? 물질의 양을 구하라, 몰을 구하라 이거죠. 몰을 구하려면 어떻게? 화학식량분의 질량. 요거를 식을 아셔야지 변형을 해가지고 쓰죠. 자, 54g의 물이 있다. 화학식량은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화학식량은 단위는 없지만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몰 질량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데 18g/몰의 의미를 가져요. 이런 거는 사실 뭐라고 말하냐면 몰 질량이라고 말하거든요. 몰 질량. 1몰의 질량. 아무튼 18g/몰이야. 근데 얘가 54g 있어요. 이게 단위를 쓰면 안 틀리거든요. 이게 그램 지워지면서 몰이 되겠지. 몰분의 1로 다시 나누니까 몰이 되겠죠. 그래서 3몰이 되겠죠. 이렇게. 54g은 이제 몰은 3몰이 있는 거다. 3몰이 있는 거다. 처음에는 할만한데 나중에는 엄청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추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퍼즐 맞추듯이 추론해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화학식량 이 문제가 제일 어렵죠. 괜히 엄청 어렵게 내. 뭐 변별력을 위해서 그런 거긴 한데. 메테인 분자량 16이고 뭐 44고 1g에 포함된 그 양 16분의 1몰이고 이거 아셔야 되는데 1g에는 얘는 44분의 1몰 있는 거죠. 1g에 포함된 원자의 양. 원자는 이제 이거는 분자니까 분자. 5원자 분자니까 5배 해주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3원자 분자니까 3배 해주는 거고. 원자의 구성 원자의 개수비 1대4, 1대2. 구성 원자의 질량비. 질량비는 얘가 개수가 1대4인데 탄소 하나는 12니까 12대 수소는 1이니까 질량비는 3대1이 되겠죠. 개수는 1대4인데 탄소 원자 하나당 원자량이 10이잖아요. 수소는 1이고. 그래서 원자의 질량비 쓴 거고, CO2에서 개수는 1대2인데 탄소 원자 하나는 10이고 산소는 16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8이 되겠죠.
자, 요 문장이 중요한데요. 자, 같은 질량일 때 분자 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같을 때 분자량이 크면 분자 수가 조금만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둘 다 1g씩 있대, 1g씩. 그럼 얘는 이제 16이고 얘는 44잖아요. 그럼 질량이 1g씩 있을 때, 그 분자수 B는 44대 16 되는 거죠. 44대 16이 되고, 11대 4가 되겠네요. 자, 물 2몰과 이산화탄소 1몰이 포함된 산소 원자의 질량은 같다. 질량으로 환산 안 해줘도 되지. 이건 그냥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산소가 2몰 있는 거고 얘도 산소 원자가 2몰 있는 거니까 같은 거죠. 산소가 둘 다 산소 원자가 2몰씩 있는 거니까. 메테인 8g이라는 거는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잖아요. 16g/몰이잖아요. 그 8g이면 이제 뭐 2분의 1몰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분자수야, 분자수. 분자 몰수. 근데 원자는 5원자 분자니까 전체 원자량은 이거의 이제 5배. 맞죠? 암모니아는 이제 분자량 17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2몰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분자 양은 2몰이 맞고요. 그 수소 원자는 이제 한 분자당 3개씩 있죠? 6몰이 돼야 되고, 질소는 일단은 몇 몰이에요? 질소는 2몰이긴 한데 질소의 원자량이 질소 원자량이 14g/몰이거든요. 28g이 있다 이 소리죠. 질소 원자는. 자, 몰과 기체 부피. 기체는 특이하게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그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도 몰수만 같다면 부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력하고 온도 같을 때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가 뭔가 이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보가드로가 기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랑 상관없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분자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사실 분자 개념이. 그 전에는 이제 얘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분자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 전에는 이제 돌턴이 원자설 이야기하면서 원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뭐 수긍이 가는데 분자로 되어 있다? 분자가 뭔 이야기지?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생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죠. 이 아보가드로가 맞다라는 거를. 자, 하여튼 아보가드로가 한 얘기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에 0도C 기압에서 22.4리터에 1몰의 입자가 들어있다, 분자가. 그러니까 0도C 기압에서 보일 법칙, 산일 법칙 이런 게 있으니까 온도 압력은 동일해야 되고요. 부피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할 수 있으니까.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몰수가 증가하면 기체 부피도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1몰이면 22.4리터고 만약에 2몰이면은 44.8리터고 이 기체 1몰의 부피가 0도C 기압에서 22.4리터로 일정하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개수는 1몰이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그 분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입자가 바뀌어서 입자의 크기가 이렇게 증가해도 전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빈 공간을 채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4개만큼 있을 때 이제 모형상이죠. 모형상 4개만큼 있을 때 이제 1몰로 하기로 했네. 다 1몰씩 들어있다. 개수로는 이제 6.02 곱하기 10에 23종이 들어있다. 근데 원자수는 이제 2원자 분자는 2배 해줘야 되고 4원자 분자는 4배 해주고 이건 3원자 분자니까 3배 해주고 질량은 다르죠. 몰수가 똑같아도 분자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 1몰씩이었기 때문에 질량은 분자량만큼씩 그렇죠? 근데 부피는 22.4리터라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그 관계식을 아시면 되겠죠. 22.4리터이면 1몰이다 이거죠. 1몰. 물론 이제 영도 실기압.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리터일 때 1몰이다. 이건 이제 온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온도가 바뀌어서 약간 늘어난 거죠. 근데 얘도 온도랑 압력 똑같으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 만약에 메테인이 12리터가 있다면 0.5몰만큼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24리터가 되면 1몰이니까. 그 다음에 밀도라는 게 원래 부피분의 질량인데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로 똑같아요. 근데 1몰당 해당하는 질량이 원래 분자량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도랑 기체의 밀도랑 분자량이랑 비례관계다 이 소리야.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30이고 얘가 16이다. 그러면 20도씨 1atm에서 뭐 1atm에서 산소가 22.4리터 안에 몇 그램 들어있냐면 32g 들어있어요. 얘가 밀도죠. 근데 메테인은 22.4리터 안에 1몰인데 1몰은 16g이야.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관계다. 기체에서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관계다. 자, 영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이 지금 11.2리터. 그러면 메테인 0.5몰 있는 거죠. 메테인의 질량,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인데 1몰이면은 16g이겠지만 0.5몰이니까 8g 있는 거고. 수소 원자의 양. 메테인은 CH4잖아요. 그거 아셔야죠. 그렇죠? 써있구나. 그러니까 분자가 이제 0.5몰 있으니까 H 같은 경우에 4배니까 2몰 있겠네요. 탄소 원자의 질량. 탄소 원자는 0.5몰 있는데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잖아. 12g per 몰이잖아. 그럼 이제 6g 있겠네. 탄소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기체 분자량에 관계없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같다. 맞아.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22.4리터. 영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자, 또 많네. 물질의 양은 이제 몰수로 환산을 해주고 뭐 환산해줬다가 그거를 부피나 질량이나 이런 걸로 또 바꾸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문제 푸는 거고요. 자, 뭐 이게 에테인이네요. 에테인이 2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입자 수 개수 물어본 거죠. 그러면 1몰당 6.02 곱하기 10에 23승이니까 2배 해주면 되고, 질량 2몰 있으면 분자량이 30이니까 2몰 있으면 60g이고 부피는 2몰 있으면은 44.8리터고 그쵸? 자, 옆에 거 문제 풀까요?
영도시 1기압이다. 예, 분자량은 얘가 14 곱하기 2니까 28이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나? 기체 양을 비교한 것이다. 아, 질량이 16g이네. 그럼 몰수는 얼마겠어요? 0.5몰이죠. 0.5몰이면 부피는 11.2L죠. 영도 시리기압에서 액체, 에탄올, 액체 이거 아니다. 어? 자, 아니 기체여야 돼, 기체.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의 산소와 헬륨 기체에 포함된 분자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분자량 같다. 예. 같네요. 온도 압력 같으면 같은 부피의 산소와 헬륨 기체에 포함된 분자의 양은 같네. 몰수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거다. 몰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자, 뭐 예제 여기 써 있는 걸 볼게요. 22.4L 이거 1몰이고, 뭐 얘를 볼게요. 얘 5.6L에 그러면 이제 4분의 1몰 있는 거죠. 4분의 1몰 있는데 그램이 4g이래요. 분자량이면 그럼 1몰 있으면 16g일 거 아니야. 그럼 16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죠? 같은 온도 압력에서 X의 10L에 10g이 있는데 10L에 20g이다. 그러니까 같은 몰수가 있겠지? 근데 얘는 원래 분자량이 32인애가 지금 같은 몰수인데 20g만큼 있대. 그러면은 이거 절반일 거 아니야, 얘는. 맞죠? 예, 질량이 10g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자량 16이겠죠, 16. 분자량 16, 그쵸? X가 질량 8g이고 10L가 22g이다. 분자량은 이제 5L라고 되어 있군요. 이거는 맞춰줘야겠네. 만약에 얘가 10L가 되면은 16g 되겠죠? 맞죠? 근데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라는 건 아셔야죠? 예. 44인 애가 22g이면 16g인 애는 얼마냐? 분자량이. 그러면 계산하면 32인가 보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있는 거 1ATM에서 5.6L라고 하는 건 4.1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질량이 8g이래요. 뭐가라고 했나? 아, 분자량. 그러면 1몰이면은 32가 되겠죠, 32. 왜냐면 4분의 1몰일 때 8g이니까 1몰이면 32가 되겠죠. 같은 온도 압력에서 밀도가 산소의 2배다. 예. 그러면 분자량이 산소의 2배라는 거예요. 예.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얘가 32잖아. 그러면 64가 되겠네, 분자량이. 그 다음에 분자 A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보다 만약 크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10L에 포함된 분자수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 분자수는 똑같고 질량이 큰 거지, 질량이. 그래서 넘어가서 기출문제.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것도 다음에 하고요. 2점 테스트 숙제로 별로 없네요. 1번부터 8번까지 숙제를 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